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매일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폭풍 공감하고 때로는 위로를 많이 받기도 한 30대 후반 주부 인사드립니다. 저 역시 이혼의 아픈 경험이 있고 힘들었던 시기가 있어서 그런가 유독 시댁 얘기나 이혼하신 분들 사연을 들으면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이혼한 지 5년 차이고 아이 하나 있어요. 아직 재혼 같은 건 생각할 여유도 없이 바쁘게 살고 있는 중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느니 인과 응보라느니 말은 많이 하지만 저는 이혼하고 나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혼을 거의 당하다시피 해서 그런가 이혼 후에 여전히 잘 살기만 했던 시댁 보면서 자괴감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이혼하고 나서 자리 잡느라 힘들었을 때도 전 남편과 심호만 생각하면 문득문득 울분이 차올라서 술을 마시지 않고서는 잠을 못 이루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비로소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는 걸 직접 겪고 나서는 두 다리 뻗고 잠 잘 자고 있네요. 인생 돌고 돈다는 말, 허튼 말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결혼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친정 쪽이 많이 기우는 결혼이라 시댁에서 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헤어진 남편과 대학교 때 만난 사이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의리로 결혼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남편이 한참 병원 생활하느라 바쁠 때도 옆에서 저는 남편을 잘 챙겨줬어요. 서로가 이성교제가 처음이었고 그때는 나름 둘 다 순수했네요.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한 사이도 결혼이라는 현실을 같이 하다 보면 달라진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 정도면 저보다 훨씬 좋은 집안의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었음에도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리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건 남편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에는 결혼을 결심하던 그 마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한 거를 알게 되면서 남편도 결국에는 변하더군요. 남편만이라도 제 편이었다면 이혼까지는 안 했을 수도 있죠. 시댁은 남편이 장남이고 여동생 하나 있었고요. 저희 친정은 딸 셋 있는 집에 제가 장녀입니다. 아빠는 원래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어요. 힘든 거 모르고 살았다가 저 고3 때인가 공장에 큰 불이 나는 바람에 그거 해결하시면서 가세가 많이 기울었습니다. 대학교 때 남편이 아니었으면 저는 연애 한번 못 해보고 졸업했을 겁니다. 아무튼 저 졸업하고 취업하고 나서 밑에 동생들 학비를 줄줄이 대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쭉 직장 생활하다 보니 금세 30이 넘었고 그때쯤 남자친구도 레지던트 과정 마지막 연차였는데요. 늦기 전에 결혼하자는 남자친구 말에 결혼 결심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과정에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자기 엄마 서운한 말 해도 그냥 흘려들으라며 미리 남자친구에게 말을 듣긴 했지만 실제로 듣는 건 확실히 충격이 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 만났을 때 대놓고 이러셨습니다. 우리 아들 배필은 내가 골라주려 했는데 이렇게 엄마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구나. 아들 기운 공이 어쩜 이렇게 없을 수가 있는지. 너 그럼 집은 해올 수 있는 거니? 의사 남편 얻으면서 그 정도는 준비해놓고 결혼하겠다 하는 거겠지? 대놓고 저에게 집을 해오라고 하셨지만 제가 그럴 만한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남자친구가 우리 집도 나 결혼할 때 집 못 해주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너희들이 뭘 알아서 해? 결혼이 무슨 애들 소꿉놀이인 줄 알아? 가족끼리 만나는 건데 니들만 좋다고 될 일 아니다. 그럼 우리 집에서 해오는 거 맞춰서 해오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실 거 아니면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고요. 남자친구는 조금 냉철한 면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건 자기 부모한테도 예외가 없어서 자기 생각에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들면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많이 기우는데도 결혼까지 할 수 있던 건 전적으로 그 사람 덕이 맞아요. 시댁에선 예단비와 구체적인 예물들, 이바지 음식, 혼수 브랜드까지 말씀하시며 그렇게 해오길 원하셨고 제가 모은 돈으론 턱없이 부족해서 친정도움까지 받았고요. 중간에 남편이 시어머니께 화를 많이 내서
예단비 1,500 요구해서 1,000만 원 했고 예물도 시누이 명품백까지 원했던 거 시누이는 옷 한 벌로 대처했어요. 100% 시어머니 수준에 맞춰드리진 못했지만 대선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댁에선 전셋집 하나 해주셨는데 남편이 절반 보탰으니 100% 시댁에서 해준 건 아니고요. 이래저래 따지고 보면 남편이랑 거의 동등하게 준비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나마 시아버지는 어머니보다는 점잖으신 분이라 저한테 모진 말은 하신 적 없으셨지만 그렇다고 어머니가 하는 말에 반박하거나 뭐라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냥 시가에서 시아버지는 서열이 낮았어요. 거의 어머니한테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시더군요. 어머니가 싫어하시는데도 남편이 결혼까지 끌고 간 게 신기해서 나중에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자기네 어머님이 내가 그렇게 싫다는데 이겨먹고 나랑 결혼한 이유가 뭐야? 저에게 사랑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어서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다른 여자들처럼 징징대지 않아서 좋아. 연락 없어도 한결같고 나 귀찮게 한 적 없잖아. 난 결혼 상대자로 당신 같은 여자가 좋아. 요새 의사야 뭐 흔해 빠졌잖아. 부잣집 여자 만나려면 우리 집도 그만큼 급이 되어야 하는 거고 아닌 거 뻔히 아는데 우리 엄마가 헛된 욕심 부리는 거지. 나를 많이 사랑해서 그렇다는 말을 내심 기대했는데 전혀 예상치도 못한 대답이라 조금 서운했지만 남편 성격이라면 충분히 그럴 만하다 생각했습니다. 사실 시댁은 잘 사는 집은 아니었어요. 큰아들 하나 똑똑해서 없는 살림에 사자 만들어 며느리 볼 때 자기네 아파트 한 채 받고 평생 우리 먹여 살려줄 부잣집 며느리 원했는데 기울어도 한참 기우는 저를 며느리로 들인 게 마음에 안 드셨던 어머니는 저 이혼할 때까지 결혼 생활 3년 내내 보기 싫다고 구박하셨습니다. 게다가 말은 어찌나 독하게 하시는지. 없는 집안 딸 자식 거둬서 우리 집안에 들어왔으면 싹싹하게 굴기라도 해야지. 원 팍팍한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가 애교도 없고 싹싹한 구석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구나. 하는 말을 하시거나 기집년 잘못 만나 우리 귀한 아들 팔자 꼬였구나. 너는 부모 복도 없어도 남편 복은 있는가 보다. 네가 어디 가서 의사 남편감을 얻겠니? 이런 말씀은 예산일이었습니다. 남편 힘들다고 집안일은 절대 못 시키게 했고요. 제가 살림하는 거 답답하다며 등짝을 후려치거나 손등을 때린 적도 있었습니다. 시집살이 아닌 계집살이 당한 거 한 맺혔던 얘기하자면 밤을 새워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상처받은 일이야 결혼 전부터 많았지만 결혼해서 가족이 되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시모는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로서의 도리는 당연한 듯 강요하셨습니다. 결혼해 신혼집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어머니가 제사 물건을 저희 신혼집에 다 놓고 가셨더라고요. 혼수가 부족하다면서 대놓고 표현하시던 어머니는 제사며 명절을 결혼한 그 해부터 제게 전부 넘기셨습니다. 그거라도 해야 당신 마음이 풀릴 것 같다면서요. 남편이 장남이니 그 정도까지는 각오했다 쳐도요. 문제는 너무나 배려 없이 행동하시는 시댁 식구였습니다. 매번 명절에 연휴가 시작되기도 전에 오셔서는 연휴 마지막 날까지 돌아갈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거죠. 본인 아들은 병원 일로 잠이 부족하니 잠만 주야장천 자게 하고 저한테는 그 많은 음식 준비를 전부 다 말로만 시키십니다. 음식 다 하고 나면 근처 사는 작은 댁 식구들이 와서 부쳐놓은 전이랑 음식을 싹 다 초토화시키고요. 당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 제사상을 차릴 때까지 남편은 잡니다. 제가 깨우려고 하면 어머님은 제사상 다 차릴 때까지 깨우지 말합니다. 상 다 차리면 그제야 일어나 씻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러고 나서 차례 지내고 음복할 때쯤 시누이 부부가 집에 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을 위해 밥상을 한 번 더 차려야 하죠. 그거 다 치우고 나서 시댁 가족들 돌아갈 채비하면 반주 마신 신랑을 대신해 제가 운전해서 서울에서 1시간이 넘는 거리인 친정에 갑니다. 신랑은
친정에 갈 때 항상 이어폰을 챙겨갑니다. 밥 먹는 시간 외엔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냥 들어가서 쉬라고 하세요. 병원 일 하느라 얼마나 힘들겠냐며 안쓰러워하시고 저보다 저 사위를 아낍니다. 그러다가 제가 임신한 해에는 몸이 힘들어 명절 전에 친정에 미리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친정에 가지 않기로 해서 제사만 지내고 시댁 식구들이 가고 나면 명절을 빨리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날 시댁 가족들이 제게 언성을 높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명절 당일 차례 마치고 운보까지 한 후 정리 끝냈는데 어머니랑 아버지가 가실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신혼애가 온다는 연락이 없어서 오늘은 못 오나 보다 했고 저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방에 들어와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갑자기 누가 방문을 벌컥 여는 통에 깜짝 놀라 일어났는데 신우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새언니, 뭐해요? 지금 자는 거예요? 어머 아가씨, 온다는 말이 없어서 안 오시는 줄 알았어요. 연락을 좀 주시지 그랬어요. 온다는 말을 듣지 못해서 좀 당황하기도 했고 기분도 썩 좋지만은 않아서 순간 저도 표정이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 표정을 본 신우이가 못마땅하다는 듯 이러는 겁니다. 언니, 내가 친정집 오면서 연락을 굳이 하고 와야 해요? 당연히 온다고 생각해야죠. 그래서 먹을 거 싹 다 치운 거예요? 아니에요, 아가씨. 시댁에서 밥 안 먹고 왔어요? 제가 지금 빨리 차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니요, 됐어요. 지금 엄마랑 아빠 모시고 그냥 외식할 거예요. 언니는 안 갈 거죠? 신우이는 뭐가 못마땅한 건지 그냥 시부모님 모시고 가겠다고 하길래 더 붙잡을 수 없어 그리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실로 나가니 어머니가 화난 표정으로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내 딸이랑 사위가 왔는데 방에서 잠이나 자고 있고 내가 얼마나 민망한 줄이나 알기나 하니? 장모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인사하러 온 건데 상 한 번 더 차리는 게 어렵냐? 신우이가 나가서 외식한다고 그걸 고지고대로 그러라고 해? 이렇게 화를 내시는데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물론 어머니 말씀 틀리다고 할 순 없죠. 저도 이해합니다. 근데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왜 매번 명절에 신우이 내외 밥상까지 차려야 하나 싶었습니다. 사위 대접은 신우이 엄마인 시어머니가 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억울했지만 그 상황에서 입 열자마자 일은 일대로 다 하고 욕먹는 며느리 될 것 같아서 오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곤 바보같이 부랴부랴 전 다시 데우고 잡채며 불고기 접시며 담아 상 차려 대접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방에서 쿨쿨 자고 있어서 그 상황을 전혀 몰랐어요. 꼭 참고 있다가 남편에게 그 상황을 말했어요. 명절날 신우이 밥상 차린 건 내 몫이 아니야. 어머님은 아가씨 오늘 우리 집에 오는 거조차 나에게 말해주지도 않으셨거든? 갑자기 와서 나한테 잘못했다 역정 내시는 거 내 입장에서 좀 황당하고 기분이 안 좋은 건 사실이야. 그동안 내가 제사 떠안고 당신네 식구들 전부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갈 때 한 번도 기분 나쁜 내색 한 번도 한 적 없었던 거 당신 알지? 근데 오늘 내가 몸 안 좋아서 낮잠 잔 것 때문에 내가 어머님께 싫은 소리 들어야 하는 거야? 이번에 친정에 안 간다고 해서 그 시간을 시무와 신우를 위해 쓰겠다는 뜻은 아니었어. 제가 남편에게 그 일을 말한 건 뭔가를 해결해주기 원해서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입장을 이해해주고 공감해 주었다면 그걸로 저는 만족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성격상 그걸 잘 못했습니다. 한참 제 넋두리를 들어주는 듯 하더니 한다는 말이 그래도 사람이 왔으면 기본적인 도리는 해줘야 하는 거야. 당연히 반갑게 맞아주고 밥 차려주는 게 예의지. 이건 우리 어머니가 틀린 말 하신 것 같지 않은데? 라면서 시어머니와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집에서 제사 지내는 게 그렇게 생색내고 싶고 하기 싫으면 우리 어머니한테 직접 전화해서 하기 싫다고 말해. 시어머니에게 얘기하라며 전화를 걸려고 하길래 그냥 짜증나서 관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때 한창 전문의 시험 앞두고 신경이 예민해져 있던 때여서 집안일에는 전혀 신경을 쓰고 싶어 하지 않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그냥 제가 먼저 입을 닫아버렸어요. 그 후로도 시댁에선 저에 대한 무슨 불만이 그리 많으신지 저보다 2살 어린 시누이는 저를 아랫사람 부리듯 반말까지 하며 함부로 대했는데 항상 혼나는 건 저였습니다. 시누이는 가끔 결혼할 때 얘기를 일부러 꺼내면서 자기 명품백 안 사줬다며 눈을 흘겼고 새언니는 진짜 공짜로 시집 온 거나 다름없다는 말을 하거나 해온 게 뭐가 있냐는 말을 함부로 했어요. 어머니 역시 항상 제게 공들여 키운 아들 의사 만들어 놨더니 가로챘다며 큰소리치고 우리 아들을 얼마나 구워 삶았으면 그 착한 아들이 저와 결혼하고 나서 변했다는 말도 하셨습니다. 거의 폭언에 가까운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미련하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시댁에 잘하면 언젠가는 마음이 누그러져서 나한테 잘해주지 않을까 하는 한 가닥 희망을 걸며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이 무색하게도 제가 잘하면 시모는 그걸 당연시 생각했고 제가 모자란다 싶으면 여지없이 면박을 주고 구박을 했습니다. 아기 가지고 배불러 오면서 순간 깨달은 게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 저도 임신 핑계대고 시댁에 한동안 발길 끊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새삼 서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혼 때부터 남편은 매달 시모한테 생활비 200만 원씩 지원해드리고 있고 당신들 생일 때마다 꼬박꼬박 며느리한테 생신상 챙겨받으셨던 분들이십니다. 대학병원 근무하는 의사 아들 덕에 1년에 한 번 꼬박꼬박 건강검진 VIP급으로 받으시고요. 집안에 무슨 행사만 있으면 저는 당연히 불려가 일하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반면 저희 친정 부모님 2분은 소일거리고 생활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엄마가 아프셔서 수술을 받을 때까지 전날 잠깐 가서 얼굴 보기만 했을 뿐 정기검진 한번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생신 때도 제가 말하지 않으면 알아서 절대 먼저 전화 안 하는 인간이에요. 제가 임신 전에는 직장에 다니면서 저희 부모님 매달 용돈을 챙겨드렸는데 아이 갖고 나서 직장을 관두는 바람에 용돈을 드리기가 어렵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 엄마한테는 생활비 지원해주면서 우리 부모님은 안 드려? 애 낳고 나도 일 시작할 테니까 당신이 그동안만 우리 부모님 용돈 30만 원 정도만 챙겨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남편이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너네 집은 자식이 너밖에 없어? 처제들 다 직장 다니잖아. 근데 내가 번 돈을 당신의 집까지 줘야 하는 거야? 주고 싶으면 네가 나중에 돈 벌어서 줘. 남편 말을 듣고 정말 너무 서운했습니다. 결혼 전 무뚝뚝했지만 그래도 저 좋다며 결혼한다고 한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저 미워하실 때마다 질려하더니 저렇게 변하더라고요. 이런 사위인 줄 모르고 우리 부모님은 매번 우리 사위 하면서 애지중지 하시는 거 생각하니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하필이면 임신을 해서는 뱃속 아이한테도 엄마가 너무 자주 슬퍼하는 것 같아 미안했고요. 시댁 식구들 밉지만 남편이 저한테 잘하고 저희 친정에 잘하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저도 그때는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고 지칠 대로 지쳐서 더 이상 시모고 시누이고 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가 어버이날인가 그랬는데 매번 내가 식사 준비하고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시댁에 전화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계속 전화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시모 전화였는데 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시누이에게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도 무시했습니다. 한 번은 그렇게 오는 전화 다 무시하고 한 3시간 잔 것 같아요. 한참을 자고 일어나서 카톡을 봤더니 시누이가 저한테 쌍욕을 문자로 보내놨더라고요. 언니가 뭔데 감히 시댁 전화를 무시하고 일부러 피해요? 미친 거 아니에요? 빨리 전화 받아요.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도 그 문자 보고는 너무 화가 나서 바로 시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아가씨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지. 저한테 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시냐고요. 이거 제가 남편한테 전부 말할까요? 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육두 문자 날아오면서 저한테 쌍욕을 하는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도 들리는 게 아마 시댁에 둘이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집 올 때 해온 것도 없으면서 언니는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정말 뱃속에 있는 애가 불쌍하네요. 어쩜 경우도 없는 이런 사람을 우리 집안에 들였는지 말이에요? 언니, 지금 어버이날이고 뭐고 챙기기 싫어서 우리 연락 피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언니는 시집살이 더 당해봐야 시집 어려운 줄 알겠어요. 아가씨,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가 왜 시집살이를 당해야 해요? 아가씨 같으면 아가씨 시댁에서 저한테 하는 것처럼 악담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나랑 언니가 같아요? 시집살이 당할 만하니까 당하는 거죠. 애초부터 언니가 욕심내서 한 결혼이잖아요. 그만큼 우리 집에 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말할 가치를 못 느끼겠어서 저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문자로 계속 욕이 날아오더군요. 바보 같았던 저는 그제야 정신이 들더라고요. 이 집에서는 내가 애를 낳고 살아도 사람 취급 못 받겠구나 하고요. 아이 생각해서 참고 살아라 하는 말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때 남편하고 갈라설 결심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날로 시누이가 저한테 한 욕설 문자 다 보여주고 이혼하자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거 보고 최소한 사과는 할 줄 알았어요. 아니면 자기 가족에게 화를 내는 제스처라도 조금은 취할 거라 생각했는데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이혼하자는 말을 진지하게 생각했고 심지어 앞으로 태어날 아이 문제와 양육비 문제, 이혼하고 재산은 어찌 나눌 건지 등을 제법 냉정하게 고민하더군요. 복잡한 거랑 귀찮은 거 싫어하는 성격인 걸 알지만 저렇게 나오니 저도 남편에게 남아있던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의 일이잖아.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부모님께는 나중에 얘기하자. 너 힘들게 사는 건 나도 원치 않아. 태어날 아이에게 아빠 노릇은 하고 싶어. 그것만 약속해주면 네가 하자는 대로 이혼해줄게. 그거야 당신이 애 아빠라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니까 안 말려. 그럼 당신이랑 나랑 생각 같은 걸로 할게. 비교적 심플하게 저희는 협의 이혼으로 부부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저 이혼하는 거 친정 부모님도 모르셨고 시댁에서도 당연히 모르셨어요. 남편이 자기 부모님에게는 잘 얘기했겠죠.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오히려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리를 보존하고 몇 날 며칠을 소갈이 하셨고 배부른 저 붙잡고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그래도 남편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억이라는 돈 챙겨받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소송이고 뭐고 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냥 남편이 이혼 협의해주면 빨리 정리하고 그 집을 나오고 싶었습니다. 둘 사이 서류 정리되면 그 집과 다시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이혼하고 나서도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저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로 욕설을 보내는 일이 간혹 있긴 했습니다. 제가 당신 아들 돈 뜯어내려고 이용을 했다는 식으로 위자료를 내놓으라는 협박까지 받기도 했어요. 결국 저희 친정 부모님이 나서서 말싸움까지 하고 나서는 더 이상 연락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심플하게 헤어진다고 해도 세상에 깔끔한 이별은 없다는 말이 맞다는 거 그때 알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혼 후에는 친정 부모님 집으로 들어와서 아이 낳고 몸조리하고 아이 돌 때까지는 저도 집에서 육아에 전념했었습니다. 남편은 아이 낳고 나서 한 달에 한 번 아이 데려가서 지내고 아빠 노릇은 꾸준히 해줬어요. 저도 아이 키우며 언제까지 친정 신세만 질 수 없는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있는 돈과 대출을 조금 껴서 친정집 근처에 프랜차이즈 브런치 식당을 인수해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거 참 모르는 거더라고요. 사업 경험 없었던 제가 식당을 겁없이 운영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새로 들어선 아파트 단지 덕분인지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생각보다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엄마가 같이 도와주셨지만 홀 직원도 2명이나 쓸 정도로 제 가게는 자리를 잡아갔고요. 저도 바쁘게 살면서 아이도 키우고 점차 이혼의 아픔도 치유해갈 수 있었습니다.
1년 정도 지나니 점차 제 생활도 자리 잡혀가고 돈도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저한테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웃곤 합니다. 그럴 정도로 웃긴 일이었어요. 저는 아이 때문에 식당 오픈을 직원이 먼저 합니다. 제일 바쁠 시간에 점심때 가게에 나와서 일을 보는데요. 그날도 저녁 10시 반에 직원이 가게를 오픈했고 저는 1시가 다 되어서야 가게에 출근했습니다. 제가 나올 때는 거의 테이블이 만석일 때가 많았어요. 우리 가게가 나름 분위기 좋은 곳이라 소문이 나기도 했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데도 나들이 나온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주말이라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고 저는 바삐 가게를 들어가 주문 점검을 하고 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굉장히 낯이 익은 뒷모습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한껏 볼륨을 준 짧은 머리와 입고 있던 옷을 보자마자 누군지 바로 알아봤습니다. 제가 잊을 수가 없는 사람, 바로 제 전 시어머니였거든요. 순간 손이 떨리고 저 사람이 내 가게에 왜 온 건가? 혹시 내가 여기 가게 낸 거 알고 깽판 치러 왔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이혼할 때 저한테 준 돈 알고서 저를 한동안 괴롭혔던 적이 있었기에 더 걱정이 되었죠.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같이 밥을 먹고 있는 동석자가 있었습니다. 그 점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르바이트생에게 물어봤어요. 저기 창가 등지고 앉은 두 사람 보이지? 저분 혹시 언제 왔어? 혹시 누구 찾지는 않았어? 여기 오픈하자마자 같이 오셨어요. 별다른 건 없었고 그냥 인기 메뉴 주문했는데요. 그래? 두 사람 같이 들어온 거 맞지? 근데 네 눈에는 어떤 사이로 보이니? 제 질문에 아르바이트생이 짓궂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도 참, 딱 보면 모르세요? 여기 이 시간에 은근히 불륜 커플들 많이 온다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저 나이에 저렇게 다정한 부부가 있기 쉬운 줄 아세요? 제가 볼 때 저건 100% 불륜입니다. 저 아줌마인지 할머니인지 표정 보세요. 지금 완전 할아버지 꼬시려고 안 달랐잖아요. 그렇게 대답하길래 시모가 여기를 내가 운영하고 있다는 거 알고 오진 않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 두 사람을 몰래 지켜봤더니 이럴 수가 있나요? 두 사람 사이 오가는 대화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더군요. 시아버지 또래로 보이는 노신사와 그 앞에서 수줍게 미소 지으며 고상한 척하고 있는 전 시모라니요. 딱 감이 오더라고요. 둘 사이 감도는 분위기만 봐도 바보가 아닌 이상 알 수 있었죠. 그때 무슨 용기가 난 건지 저는 어머니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거 확신한 순간 바로 전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전화를 받은 아버지는 무슨 일인가 하고 놀란 눈치였어요. 원래 저한테 모질게 구신 적은 없던 분이셨기에 아버지한테 나쁜 감정은 없었습니다. 간단히 저와 아이의 안부를 물으시기에 대답해드리고 지체 없이 본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지금 안 바쁘시면 제가 보내드리는 주소로 빨리 오셔야겠어요. 여기 어머니가 계시는데 혼자가 아니고 웬 남자랑 같이 식사 중이거든요. 제가 사진 보내드릴 테니 아는 분인지 한번 보시고요. 뭐라고? 아니 그 사람 오늘 친구들하고 사우나 갔다가 저녁까지 먹고 들어온다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냐? 여기 제 가게예요. 두 분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전화드린 거고요. 저는 문자로 어머니 식사하는 사진을 보냈고 시아버지는 어떻게든 자기 갈 때까지 가게에서 못 나가게 해달라며 곧장 출발하겠다 하셨습니다. 얼마나 서두르셨는지 원래 서울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1시간도 안 돼서 달려오셨더라고요. 저는 혹시 식사를 마치고 나갈까봐 아르바이트생을 시켜 후식을 준다고 하며 일부러 서빙을 늦게 했습니다. 얼마 후 가게 문을 열고 시아버지가 헐레벌떡 들어오시더군요. 저는 눈인사만 하고 어머니가 있는 자리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어머니가 앉아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시더니 어머니 뒷덜미를 움켜잡으시더군요. 저는 흥미진진한 그 모습을 관전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모습을 보고
귀신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지르며 놀라더라고요. 어머! 당신 여긴 웬일이에요? 어떻게 알고 왔어요? 이 여편 내가 미쳤나? 벌건 대낮에 사람들 눈 무서운 줄 모르고 남자랑 뭐 하는 거야? 어이, 당신 누구요? 아버지가 맞은편에 앉은 어머니 상간남인지 애인인지 모를 그 사람에게 서슬퍼렇게 소리를 지르자 그 노신사는 황급히 겉옷을 챙기더니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나는 할 말 다 했으니 이만 가보렵니다. 나중에 내가 연락하지요. 어머니와 같이 있던 그 남자는 헛기침을 하며 이렇게 말하고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시아버지는 한 손으로는 시모 뒷목을 잡고 한 손으로는 그 사람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 남자는 미꾸라지처럼 도망쳐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구차한 변명을 하더라고요. 아니, 내 말 좀 들어봐요. 여보, 내가 이럴까봐 당신한테 솔직히 말을 못한 거라니까요. 다 투자 때문에 내가 물어볼 게 있어서 만난 사람이에요. 투자는 무슨 투자? 당신이 돈이 어딨다고 투자를 해? 이 동네까지 와서 둘이 대체 뭐 하느라 밥을 먹은 거야? 당신 대체 여긴 어찌 왔대요? 누가 알려줬으니 왔지. 당신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 몰라? 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당신 이 식당 주인이 누군지 알고 온 거야. 이 식당, 당신이 꼴 보기 싫다고 이혼시킨 당신 전 며느리 식당이야. 그제야 시모는 멀찍이 서 있던 저를 발견했습니다. 정말 제가 식당 주인인 걸 몰랐다는 듯 놀란 표정이었고요. 저는 그 두 사람 싸우는 거 구경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저도 모르게 웃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그런 저의 표정을 봤는지 예전에 자주 보던 표독스러운 얼굴로 제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너 인연, 네가 고자질했니? 네가 감히 뭘 안다고 우리 집안에 나간 주제에 어딜 끼어들어? 너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왜 남의 일에 회방을 놔? 저를 보고 화풀이 하듯 길길이 날뛰길래 저도 시원하게 한마디 해줬습니다. 아줌마 일에 회방 놓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남의 일이니까 모른 척하려고 했는데 되게 나쁜 짓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두부 모습 동영상으로 찍어놨어요. 본인이 부끄러운 거 없으면 뭐 끝까지 당당하시면 되죠. 일단 이거는 아버지한테 보내드려야겠네요. 죄송한데 다른 손님들한테 방해되니까 그만 나가주시죠. 두 분 다요. 그러자 갑자기 어머니가 저를 때릴 듯한 모습으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가 어머니 머리채를 낚아채시더니 이 미친 여자야. 엄마 사람 괴롭히지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 이러시면서 어머니를 끌고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내 오늘 너한테 못 볼 꼴을 보인 것 같아 미안하구나. 오늘 어려운 전화 해줘서 고맙다. 네, 뭐 잘 해결하시고요. 저한테 따로 연락은 안 주셔도 돼요. 안녕히 가세요. 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저한테 2년 전년 욕설을 했고 아버지에게는 연신 잘못했다며 자기 말을 다시 들어보라고 싹싹 비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더 들어볼 것도 없다며 시모를 거의 질질 끌고 나가다시피 해서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가게 안에는 정적이 맴돌았습니다. 몇몇 테이블 손님들이 그 광경을 마치 막장 드라마 보듯 같이 관전을 했고 두 사람이 나간 후에는 이내 각자 식사에 집중하시더라고요. 저는 잠시 후 제정신이 돌아왔는데 순간 너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식으로 이혼한 전 시가 식구들을 볼 줄 누가 짐작이나 했겠어요? 그것도 그렇게 고고한 척 잘난 척하던 시모의 치부를 제가 알게 된 거잖아요? 예전에 구박당하면서도 할 말 한 번 제대로 한 적 없었는데 시아버지에게 머리채 잡힌 모습을 떠올리니까 너무 통쾌했습니다. 이혼하고 편해졌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날 밤만큼 두 다리 뻗고 잔 적이 없었을 정도입니다. 그 일 있고 다음 달에 아이 아빠가 아들 만나러 왔는데 너무 궁금한 나머지 제가 먼저 물어왔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당신 부모님 크게 다툰 일 없었어? 사실 지난달에 내 가게에 어머니가 오신 적이 있었는데 일이 좀 있었거든. 그러자 아이 아빠가 한숨을 푹 쉬더니
안 그래도 그 얘기 아버지한테 들었어. 너한테 창피하다고 몇 번을 얘기하시더라. 대체 엄마는 무슨 정신으로 여길 오신 건지. 그날 일은 내가 엄마 대신 사과할게. 미안하다. 너 가게에서 난동 부렸다며? 뭐 당신 사과받자는 뜻은 아니었어. 어쨌든 당신 어머니 그 나이에 다른 남자 만날 에너지도 있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 어쨌든 다음에 혹시 당신 어머니 여기 오는 일만 없게 해줘. 나 가만 안 두겠다고 욕을 한 바가지 하고 가셔서 좀 걱정이네. 여기 절대 못 오실 거야. 너무 걱정 마. 그래도 우리의 할머니인데 손주 부끄럽게 그런 짓 하시겠어? 글쎄, 내가 당신 엄마를 잘 아는데 그런 거 개의치 않는 분이라서 말이야. 아무튼 만약에 찾아오시거나 하면 당신 당분간 우리 아들 만나는 건 어려울 거라는 것만 알아도. 그래, 알았어. 설마 그 일 때문에 당신 부모님 황혼이요 뭐 그런 거 하시는 건 아니고? 희호는 무슨 아버지 말에 찍소리 못하고 조용히 지내고 계셔. 그 말 듣자 주눅들은 어머니 모습이 상상이 가면서 너무 웃겼지만 일단 꾹 참았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추악한 짓 하고 다니면서 대체 저는 뭐가 그리 미우셨던 걸까요? 저희 집이 많이 기울고 부족하다고 해서 저의 인간성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저는 혹여 그 후 어머니가 찾아오실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네요. 이혼 5년 넘어가는 지금이지만 그 일 이후 뭔가 속이 뻥 뚫린 기분이랄까요? 전 남편은 아이 아빠로서 최소한의 책임은 아직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하자고 했을 때 순순히 이혼에 응하던 남편 모습 생각하면 괘씸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해서 이혼한 거고 그때 남편 역시 본인 앞가름도 벅찰 때라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간 역할 잘해주는 남편 두신 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거라고 말하고 싶네요. 어쨌든 지금은 이혼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고요. 앞으로 아이와 제가 살아갈 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육비 나 몰라라는 아빠도 많다는데 그래도 아이 아빠는 앞날 창창한 의사이니까요. 그 점은 정말 다행인 거죠. 이혼 초반에는 시모에게 화만 났었는데 최근에 와서야 왜 그리 어머니가 저한테 모질게 했나 가만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이긴 하지만 보통 자식에게 많이 투자한 어머니가 그런 게 심한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투자한 만큼 되돌려받길 원하고요. 어머니도 자기 인생 나름 희생하며 자식을 키웠으니 아들에게 대가를 바라셨을 겁니다. 근데 며느리인 제가 그 기대를 일단 충족하지 못했던 거고요. 흔히 말하는 죽 써서 개 준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이를 올바른 사람으로 키워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테지만 제 인생을 자식을 통해 보상받으려는 어리석은 엄마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독립된 인격체로서 잘 키워서 사회에 내놓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가 되었네요. 무엇보다 저는 자식도 중요하지만 나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내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하고 잘 되는 것이니까요. 혹시 날 힘들게 하는 가족 때문에 속 썩고 울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당신이 무엇을 위해서 결혼을 했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아닌 타인에게 내 인생의 책임을 묻지 말고 절대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희생해서 남의 욕망을 채워주지 마시고 아닌 건 아니라고 꼭 말하시고요. 저는 똑똑지 못하게 살았지만 다른 분들은 야무지게 다 할 말 하시고 사셨으면 합니다. 저는 앞으로 아이와 열심히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신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